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기 하는 거, 판서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 적어야 돼. 알겠지? 자, 맨 위에다가 아까 내가 적으라고 했던 거 전체 이거 몇 편이라고 그랬어요? 137편이라고 그랬죠? 137편. 137편을 자, 이걸 언제 다 하고 있을 것이냐? 시험에 나올 만한 확률이 높은 게 있고 아닌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광수의 무정은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 이광수의 무정은 절대 안 나옵니다. 근거는 2022 예시문항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2022 예시문항에 나왔기 때문에. 이광수의 무정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이유로. 다음, 신흠의 방옹시어. 고전시가죠. 신흠의 방옹시어.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작년 대수능에 출제가 됐습니다. 대수능에 연속 2년 같은 작품이 나오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고전시가에서는. 알겠어요? 그래서 신훈의 방홍시어 같은 건 안 나온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자, 2022학년도부터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뭐가 달라져요? 연계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연계는 자,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졌습니다. 연계율은 떨어지고. 알겠죠? 몇 퍼센트로 떨어졌어요? 똑같이 적어놔야 돼. 50%로 떨어졌습니다. 원래 몇 프로? 70%인데 20%가 떨어진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 결론은 뭐냐? 연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비연계 작품을 훈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비연계 작품을 훈련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거죠. 자, 연계율 떨어지고 비연계 훈련 필요해. 알겠어요? 비연계 훈련이 매우 필요하다. 그럼 다시 연계 50이고요. 비연계는 나머지 50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 연계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자, 여기에 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우리의 출발점은 뭐냐면은 자, 50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50이라도 나온다라는 것을 일단 알아야 돼. 따라서 버리면 된다, 안 된다? 버리면 안 된다, 이거. 올해부터 EBS 수특 문학을 볼 필요가 없다. 개소리죠. 보긴 봐야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야? 버리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작년처럼 하면 안 된다. 작년처럼 하면 안 된다. 빠지지도 말아라. 알겠어요? 여기에 푹 빠지면 안 된다. 여기에 이걸 버려서도 안 되고 버리지 말 것이며 여기에 빠지지도 말 것이며. 알겠죠? 버리지도 말고 빠지지도 말아라. 다만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자, 버리지 말아라 쪽이야, 빠지지 말아라 쪽이야. 빠지지 말아라 쪽이 올해는 더 중요하다. 여기에 빠졌다가는 곤란하게 된다. 자, 다시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어떤 효과를 기대하면서 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야? 시간 단축. 알겠죠? 시간 단축 효과를 노리면서 공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버리지 말아라. 그러나 이것만 갖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 비연계라고 했는데 이 빨간 펜으로 한번 써볼게요. 비연계라고 했는데 이 비연계가 올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밑줄을 두 번 띄긋고 비연계가 매우 중요한데 다시 한번 여기 별표 두 개를 하겠습니다. 비연계가 매우 중요한 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17문제로 2문제가 늘어난 상황에서 비연계는 떨어지고 문항수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비연계는 떨어지고 문항수는 늘어난 거야. 그러면은 비연계 작품에 관한 문항수가 늘어날 확률이 더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연계는 뭘 가지고 공부할 거냐를 또 생각해 보면은 기출풀이를 통해서 유사 기출뿐 아니라 이건 기본적으로 유사 기출이 되겠죠. 유사 기출을 통해서. 근데 이제 기출은 기출인데 과거에 나온 적이 없는 EBS 이 목록표에 실려있지 않은 작품들 기출에 나와 있는 것들을 풀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 기출을 분석하여 연습하는 훈련이 매우 필요하다. 자, 이거를 3월 예를 들어서 당장에 3월 25일 몇 요일? 목요일. 자, 3월 25일 목요일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있습니다. 자, 학평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낼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알겠죠? 수능 잘 보면 돼. 교육시험 잘 봐서 뭐 할 거야? 하지만 마음은 그렇다 할지라도 결과가 나오면 어때요? 매우 불쾌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입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대입을 하긴 해야지. 교육청 같은 경우는 연계율이 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0, 0, 0, 0 알겠죠? EBS 없는 작품만 나온단 말이에요. 어쩌다 한 작품 걸리거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날 그래도 만약에 이제 지수생이다 그러면은 이날 재수하겠다는데 금전적 도움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출발을 기분 좋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4주, 5주 동안은 비연계 훈련을 더 열심히 해놔야 된다. 알겠죠? 그 필요성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대비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정규반에서는 다음 주 지나서 2주 후부터 HMC 시간에 HMC니 HMT니 Help me teacher HMT구나. HMT 시간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을 할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자, 빨간 편을 지금부터 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137편 자, 연계율은 작년 대비 20%가 떨어졌다. 20%가 떨어졌다. 그리고 비연계 50에 대한 훈련이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연계 작품 버리거나 거기에 담뿍 빠져서도 곤란하다. 중요한 건 기출 풀이를 통해서 비연계 대비를 함으로써 첫 학평에 좋은 결과를 한번 내보자 라는 게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목록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7편이 각각 갈래별로 어떻게 나왔는지 선생님이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먼저 고전 산문 19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 펜 들고 다 준비됐지? 이제 고전 산문에서는 자, 왼쪽 놔두고요. 자, 오른쪽으로 오셔가지고 화관계 나왔죠? 우화라고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화관계 우화라고 써보시고 자, 꽃이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순전 여기 가전체라고 나와있죠. 가전체입니다. 자, 가전이라는 말을 국순전 밑에다가 써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정도 써두시고요. 됐죠? 매화전은 참고로 사람이 나올까요? 꽃이 나올까요? 시작! 사람! 저건 사람 이름이 매화예요. 알겠죠? 애정소설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요 두 가지 정도 체크해 놓고요. 그 다음에 베비장전 옆에다가 판소리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비장전 옆에 판소리라고 써보시고 흥보가 그 다음에 심청가까지 다 같은 방식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세 작품 체크. 판소리 개 소설 베비장전 판소리 자체 흥보가 심청가 알겠죠? 요것도 체크해 두시고 지웁니다. 이게 이제 고전 소설입니다. 다음 이제 그 아래 고전 시가로 갑니다. 고전 시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왼쪽에 있는 게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오른쪽에 있는 게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왼쪽은 고대가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시에 이르기까지 나올 확률이 극히 떨어집니다. 알겠어요?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방점을 두고 공부하셔야 된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 확실하게 화살표를 이렇게 만들어놔. 요거는 나올 확률이 떨어진다, 높다, 낮다? 낮다라는 거 여기다가 확실하게 화살표를 띡 해두시고 알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나올 확률이 떨어지지만 기본적으로 갈래 이름은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 문항번호 3번의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청산별곡 아래 쭉 내려와서 가시기 동그라미, 정석가 동그라미 됐죠? 3개 몇 번? 3번, 6번, 7번 동그라미 했죠? 3, 6, 7입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11번 동그라미, 13번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11번 동그라미, 13번 동그라미. 지금까지 동그라미 몇 개? 정찰해야 돼. 자, 동그라미 지금까지 몇 개? 5개. 자, 이 5개의 공통점. 갈래가 뭡니까? 고려가요. 자, 써주세요. 고려가요다. 고려가요. 자, 고려가요는 몇 편이 나왔다? 5편. 자, 빨간 펜 말고 자, 파란색이나 기타 다른 색깔 볼펜 꺼냅니다. 자, 이제 거꾸로 가겠습니다. 거꾸로. 자, 10번에다가 동그라미, 10번 동그라미, 색깔 다른 걸로 10번 동그라미. 이제 느낌 오지? 자, 나머지 하나는 위로 올라가서 모 죽지란가 나와 있는 5번의 동그라미 띡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 죽지란가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작품 하나 더 뭐 있지? 처용가.
10번의 초용가와 11번의 초용가가 있는데 향가 초용가가 있고 고려가요 초용가가 있습니다. 알겠죠?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구분해서 체크해둬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지금까지 동그라미 두 개 작품 글의 갈래가 뭐라고요? 그렇지, 향가라고 써줍니다. 향가라고 써두시고 향가 둘, 고려가요 다섯. 자, 다시 뭐라고? 향가 둘, 고려가요 다섯. 자, 어차피 시험에 나올 확률은 매우 떨어진다.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제 오른쪽이 매우 중요한데 올해는 내가 좀 신경을 많이 써봤어요. 이 표 하나 만드는데도 작년에 했던 그 양식에 이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넣어놨는데, 특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연시조나 그 다음에 가사나 글의 갈래를 랩사가 밝혀뒀어요. 쓰게 하면은 다 놓치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예 박아놨어. 지금부터는 형광펜을 듭니다. 왜냐하면은 왼쪽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예의상 EBS에 대한 예의를 갖춘 차원에서 체크한 거고요. 어차피 안 나올 거니까 오른쪽이 중요하다. 형광펜으로 이제 색깔합니다. 자, 여기 연시조 찾아가지고 색깔할 겁니다. 연시조 색깔. 자, 전체 3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몽천요 윤선도 선생의 작품입니다. 그 연시조 색깔 있죠? 근데 이제 전체 세 수, 그러니까 세 줄짜리가 세 편이 있는데, 자, 이거는 다 실려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올 확률이 떨어진다. 연시조 안에서도 나올 확률이 떨어진다. 밑으로 내려와서 방홍시연에다가 다시 한번 색깔하겠습니다. 방홍시연 색깔 연시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체 30수 가운데서 안 나와 있는 것들이 다수다. 그러면은 얘는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출제자들은 영악하다. 니네가 공부하지 않는 걸 낸다. 그래서 연시조 30수짜리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 중에 일부만 나와 있다. 알겠죠? 절반도 안 나왔다. 색깔. 그 다음 우북과 연시조에다가 다시 한번 색깔. 28수 중에서 요거밖에 없다. 대부분 안 나왔다. 네 개 엄청 좋다. 니들이 공부를 안 할 거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연시조만 계속 봅니다. 밑으로 갑니다. 지금까지 연시조 몇 개 나왔죠? 하나, 둘, 셋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방홍시연 아까 미리 얘기했지만은 작년 대수능에서 전체 30수 가운데 한 수가 나와버렸습니다. 창밖에 버석버석, 창밖에 워석버석 나왔잖아요. 낙엽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구절. 창밖이 워석버석. 그게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나올 확률이 높다, 낮다. 그럼 몽천요하고 방홍시연은 그렇게 열심히 볼 필요는 없겠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다시 연시조만 찾습니다. 잠오사 보입니까? 잠오사. 화면을 보시고요. 잠오사. 연시조에다가 또 한 번 색깔합니다. 연시조. 전체 몇 수야? 40수야. 어머머, 어떡해. 어머머머. 40수나 되는데 5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4개 엄청 좋죠? 주지어식도 엄마 사랑하는 얘기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서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었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 그 아래 윤리유고 연시조에다가 또 한번 색깔합니다. 김광욱 선생은 유배는 아닌데, 자, 유배 연시조 아니에요. 유배를 한 건 아닌데 삭탈 관직 당해가지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관직에서 물러난 것인데, 쫓겨난 것인데, 그 선조 마누라 가운데에서 둘째 마누라 혹은 뭐 첫째가 아닌 정식 왕후가 아닌 인목대비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인목대비 편들다가 쫓겨난 사람이에요. 선조대왕의 인목대비 편들다가 쫓겨난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그 인조반정을 통해서 판세가 뒤집어질 때 다시 복귀합니다. 그 전까지 찌그러져 있을 때. 주제의식이 뭘까요? 딱 보세요. 율자가 밤율자야. 율자라고 어머머머. 그렇죠. 마음이 급해집니다. 먹는 얘기 나오니까 엄청 마음이 급해집니다. 윤리유곡했는데 이 윤리가 무슨 말이에요? 윤리가 마을리야. 어떤 마을? 밤마을. 요즘 말로 치면 밤마을 정도. 그러니까 한양 부근에 있는 시골에 짱 박혀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충성에 관한 얘기가 나올까요? 자연조화 나올까요? 자연조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서 다시 오륜가 찾습니다. 연시조 색깔. 자, 이건 나올 확률이 아까 위에 몽천유보다는 그래도 높죠. 몽천유보다는 높다. 그래도 안 나온 게 두 개나 있으니까. 김상용 선생은 딱 보고 작년에 공부했던 재수생들은 이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김상용 선생이 뭐야? 병자호란 때, 그렇죠? 이 적들에게 쫓겨가지고 강화도로 들어가 있을 때, 여기 저 남한산성 말고 강화도로 쫓겨갔을 때 거기서 적들에게 완전히 이 성이 함락당하기 직전에 자폭을 하신 분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적들에게 이제 우리 성이 다 함락되게 생겼어. 어떻게? 이 성의 운명과 함께 그냥 사라지는 거야. 불을 질러가지고 그 안에서 자결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용들이 전부 다 나라 사랑해라, 네 부모한테 잘해라, 형제간에 잘 지내라, 전부 교훈적인 얘기야. 작년에 그 EBS에 나왔던 작품 제목이 뭐야? 이 김상현 선생님 작품 중에서 뭐였지? 정말 교훈적인 내용 나온 거 있었잖아. 아,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죠? 오륜가 그 작품과 매우 비슷한 거다. 알겠죠? 훈계자손가. 오, 이제 기억났어. 그렇지. 옆에다 써놔. 이분은 요즘으로 치면은 독립운동가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매우 치열하게 살다 가신 분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충성해라, 효도해라, 싸우지 마라, 우애 있게 지내라, 전부 그런 얘기. 제목부터 가봐. 오륜가. 삼강오륜할 때 오륜할지? 그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없습니다. 지금까지 연시조 몇 개 체크했니? 몇 개야? 그렇죠. 6개. 연시조는 6편, 가사는 7편입니다. 지금부터 가사 체크합니다. 가사. 작년에 3인국 나왔잖아요. 그건 거의 우리가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원래 3인국 나오면 안 되는 작품이에요. 먼저 갑니다. 송미인곡. 이것도 원래 나오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근데 올해 또 몰라요. 작년에 된통 당했기 때문에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체크는 해둡니다. 가사. 자,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맨 위에서부터 다시 훑어 내려옵시다, 이제. 자, 거창가 옆쪽에 가사 색깔. 자, 향상결곡 옆에 가사의 색깔. 규원가 옆에 가사 색깔. 규원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러블리합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하고 별표하겠습니다. EBS 연계 방식과 관련해가지고 작년 대숭에서 주목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 좀처럼 나오지 않던 반응이 나왔습니다. 뭐냐? 현대 소설에서 사막을 건너는 법 있었잖아요. 서영은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작가의 작품, 여러분들은 나는 이제 들어 익히 알고 있지만 여성 작가인데다가 그렇게 연배가 높지 않은 박완서 선생 계열을 생각하다 보면은 한참 미친데 그런 사람의 작품이 나온 데다가 그런 데서 우리가 좀 뭔가 취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여성 작가 내지는 여성 시인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좀 해볼 때가 됐다. 아마도 선생님이 이제 판단해보건데 출제진들의 세대 교체가 이제 있기 시작하는 이 과도기적인 시점이 와 있는 것 같다. 선생님 느끼기에 그래요. 전엔 좀처럼 볼 수 없던 그 출제 패턴. 그래서 이건 과도기다. 젊은 사람들로 바뀌고 있다. 그러면 요새 페미페미 말이 많은데 페미페미, 핑미 아니 페미페미 말이 많은데 규원가 주목해 볼 만하다. 규방에서 아녀자가 집 나간 불안당 같은 남편을 미워하면서도 기다리며 그리워하는 애증이 담겨있는 작품 규원가. 요거 나올 때가 됐다. 매우 중요하다. 잘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한양가. 자, 색깔 딱 해보시고요. 자, 가사에다가 색깔합니다. 가사. 잡가 꺼져라. 자, 밑으로 가서 소춘향가 잡가 꺼져라. 송미인곡 했고요. 가사만 체크합니다. 지금 가사만, 딴 가지만. 밑으로 쭉 내려와서 우부 보이죠? 우부가 색깔. 자, 왼쪽에다가 나는 한자로 적을 텐데 여러분들은 자, 한자를 쓰지 말고 눈여기만 합니다. 눈여기만. 우부가 하면은 요렇게 이제 쓰는 한자인데 요렇게. 이때 이제 부자를 잘 봐야 돼. 남자 같아, 여자 같아? 남자. 남자에게 남자.
알겠어요? 그래서 양반일까 상민일까? 양반사내 비판 내용. 알겠죠? 양반사내가 멍청할까요? 똑똑할까요?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그래서 멍청하고 썩어빠지고 부패한 양반사내 녀석들에 대한 비판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게 이제 우부가입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CF 우부가 말고 또 뭐 있어? 자, 용부가라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써놔. 우부가는 남자를 까는 얘기예요. 그 우부가 할 때 부는 남자이지만 용부가 할 때 부자는 무슨 부자일까요? 부녀자 할 때 부자예요. 여자. 시집간 여자 얘기예요. 근데 양반 여자 까고 상민 여자 깝니다. 그래서 시집간 여자인데 용렬하기 그지없는 보잘것없고 부족한 그리고 성질이 못된 여자들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는 용부가하고는 다른 작품이다. 알겠죠? 수능에 있는 건 용부가야. 자, EBS에 있는 건 용부가야, 우부가야? 우부가다. 남자 비판, 여자 비판, 남자 비판. 자, 마지막입니다. 자, 북천가 나와 있죠. 북천가 오른쪽에 가사에다가 색깔. 자, 세 보시면 연시조는 6편, 가사는 7편. 13편에 주목하라. 근데 앞쪽에 있는 그 2편은 아까 말했던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제외하면 11편이 물망에 오른 최종 후보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알겠죠?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 기억해 두시고. 자, 북천가로 갑니다. 이제 북천가 빨간 펜으로 북천가에다가 동그라미 별표, 북천가 동그라미 별표 딱 해두고 주원가에 이어서 북천가도 매우 의미심장한 작품이 될 수 있다. 북쪽이 살기 좋은 곳일까요? 나쁜 곳일까요? 살기 나쁜 곳이에요. 유배지입니다. 유배지. 북쪽은 여기서 유배지를 말합니다. 유배지. 그리고 천은 옮길 천자야. 그냥 갔다 그러지 갔다. 옮길 천자야. 천도 그런 거야. 수도를 옮기다. 그럼 무슨 말이야? 북쪽으로 옮겨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가 잘못했다는 느낌이 있어 없어? 없어요. 모한에 의해서 유배를 간 상황이다. 알겠죠? 이렇게 북천가. 지금 유배가사가 나올 때가 됐거든요. 지금 한동안 유배가사가 안 나오고 있었는데 올해 주제 위주로 보면 유배가사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잘 봐줘야 된다. 작년에 사실 원칙대로 하자면 패턴대로 보자면은 만원사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해였어요. 사실 정상적으로 코로나만 없었으면 만원사가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나왔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북천가가 나오면 돼. 그럼 나 상처를 이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 현대소설 갑니다. 이제 현대소설. 자, 현대소설. 자, 현대소설 가시면은 올해는 조금 내가 디테일을 좀 신경을 썼어요. 한국전쟁하고 베트남전쟁으로 전쟁 두 개를 나눠놨다. 전쟁 그러면 뭐가 떠오르니? 6.25 한국전쟁만 떠오르잖아. 근데 작년에 또 우리가 뒤통수를 맞았어. 베트남전쟁도 나왔어. 그래서 베트남전쟁도 이제 넣어놨어. 이쪽 칸으로 이제 분류를 할 거야. 세부적으로. 나머지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자, 요거는 왼쪽에 있는 것 안에서만 체크하겠습니다. 이상에는 알게 할 거야. 네, 이광수 부정 나올 확률이 매우 낮은 게 아니라 이제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X 해버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갑니다. 이제 색깔 하나는 거 색깔해야 돼. 자, 제3인간형에다가 색깔하겠습니다. 제3인간형 색깔. 제3인간형. 자, 그리고 비 오는 날 색깔. 비 오는 날 색깔. 했니? 비 오는 날까지 했어? 자. 그 다음 또 밑으로 내려가서 제3인간형 비 오는 날 광장까지 색깔. 광장도 색깔합니다. 자, 3개 지금 색깔했습니다. 5, 6, 7번. 그리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나상 색깔. 나상 색깔. 나상.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색깔한 거 몇 개지?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그쵸? 이 4개 작품은 자, 이 3개를 포함해서 4개 작품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전쟁 당시이거나 전쟁 직후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라고 써두시고 체크를 함께 해둡니다. 같이. 그 다음
전쟁 직후 내지는 전쟁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 4개였습니다. 4개. 그리고 자, 해방 직후와 관련된 작품도 있습니다. 해방 직후 1945년부터 1950년 직전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에 관한 이야기. 순이 삼촌. 자, 순이 삼촌 색깔 딱 해두시고 순이 삼촌. 자, 해방 직후에 자, 공간적으로는 어디죠? 제주도 4.3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주 4.3 사건이다. 요거는 9번 옆에다가 좀 써두시고요. 제주도 4.3 양민학살과 관련된 사건이다. 라는 거. 자, 됐죠? 그리고 어둠의 혼도 색깔을 딱 하겠습니다. 어둠의 혼도 자, 해방 직후의 상황이다. 실종된 아버지가 결국은 죽은 채로 확인되는 그런 비극적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좌우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핵심입니다. 방금 해방이라고 썼는데 괄호한 다음에 또 써놔. 자, 좌우 대립이라는 말을 써주세요. 자, 이념의 이 범주를 이렇게 나눌 때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좌가 있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우가 있잖아요. 좌우의 격렬한 대립을 해방 직후에 보여줬던 작품 2개 8번, 9번이었습니다. 알겠죠? 이것도 체크해 두시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시 쪽으로 가는데 올해 대수능에서 현대시는 연계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또 빨간 펜으로 아래 화살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시 자체는 그냥 비연계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 공부를 하긴 하는데 비연계일 확률이 더 높다. 마음을 잡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작년 같으면 현대시는 무조건 졸라리 제일 열심히 하잖아.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시 읽는 법을 알아야 된다. 지금까지 쭉 살펴본 그 아래 나머지 것들은 생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봐야겠네요. 어디? 맨 마지막에 자 3페이지로 갑니다. 문학사라고 나와 있는 이 페이지 있죠. 자, 여기다가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이거 자체에다가 동그라미 별표 해둡니다. 이건 올해 대수능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2017, 2018 학년도 2차례만 출제됐다가 자취를 감췄던 그러나 2022 예시 문항에 다시 나타난 새로운 지문 형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지문의 형식이다. 알고 있어야 돼. 작년 수특과 비교했을 때 수록된 이 문학사 지문이 개수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늘었습니다. 알겠죠? 이런 게 다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기억해 두시고 지웁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위쪽으로 쭉 올려서 제목으로 앞장으로 오시면은 올해 EBS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비연계 대비해서 요거 하나만 강조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갈래별로 자, 읽는 법을 알고 계셔야 된다. 첫 장에다가 이제 써두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간 없으면은 맨 뒷장이 적어도 상관없고 맨 뒷장 옆에 엄청 많지. 맨 뒷장이 적어도 상관없어. 갈래별 읽는 법을 공부하는 것이 이 비연계 대비의 핵심. 자, 그래서 갈래별 읽는 법이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눈에 익은 거야, 낯선 거야?